2025년 11월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었다. 남자들은 혼자 못 산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여성 환자의 수가 남자의 2배가 넘는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이 가장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페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여행 사진 올리고 매일 즐거운 척 사는 것 같은데 통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는 혼자서도 잘 사니 뭐니 해도 여자란 결국 철저하게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더더욱 혼자 살 수 없다. 비교를 멈출 수가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다. 20대, 30대 여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인스타를 열고 스토리를 보면서 친구들이 뭘 했는지부터 확인한다. 누구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고, 누구는 명품 가방을 샀고, 누구는 어디 맛집에 가서 인증샷을 올렸다. 그 화면을 넘기면서 머릿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다. 저 여자 얼굴은 나보다 나은가? 몸매는 어디가 좋은데 나는 쟤보다 어떤가? 저 집 거실을 보니 우리 집보다 넓어 보이는가? 거실 내 가구는 어떤 것인가? 함께 다니는 사람의 상태와 옷차림은 어떤가? 직장과 연봉은 더 좋은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위치를 점검한다. 여자란 비대해진 자에게 항상 좋은 옷을 선물해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비교 우위를 확인하고 싶어한다. 정확히 내가 어디쯤 된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비교가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망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나보다 못난 애들도 다 결혼하고 남자친구가 있고 집을 마련했는데 왜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지 판단할 때 큰 착각이 시작된다. 나는 친구 남편 같은 남자는 한 트럭이 와도 안 할 건데 내가 수준이 있지 같은 망상적 목소리를 되뇌인다. 남들 사진과 스토리를 보면서 자기를 망상적으로 부풀리는 목소리가 동시에 돌아가니 괴물 같은 자아가 점점 비대해진다. 실패를 인정하기는 싫고 현실은 마음에 들지 않고 주변은 계속 자극을 준다. 그 틈새에서 불안과 열등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만들어지고 오래 누적되면 결국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는 칠랄하게 대한민국 여성들의 정신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하고 있다. 남자도 우울하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남자는 정말로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장난감이 많다. 시간 낭비 같아서 그렇지 게임만 해도 킬링타임 하기에는 나무랄 데 없다. 자기계발과 사업적 비전을 가지고 몰두할 수도 있다. 운동을 하고 영상과 콘텐츠를 파고들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외롭다는 감정이 올라와도 남자는 바로 당장에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관은 직결되지는 않는다. 여자처럼 비교가 삶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남자는 혼자 살아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여자는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인턴십을 하다가 따돌림을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남자는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며 그냥 그만둘 수 있다. 연애가 끝났을 때, 직장이 꼬였을 때, 친구들과 비교해서 밀렸다고 느낄 때 여자는 자기 존재 전체에 물음표를 붙이고 자신을 갉아먹는다. 행복해야 하는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반동에 부딪히니 모든 게 박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의 구조적인 압박이 그대로 우울증 통계에 여성 우위로 찍히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여기에 더 불편한 현실이 하나 끼어든다. 실제로 통신경 안정제와 정서불안 등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여성들이 많다지 않은 비대해졌고 현실은 인식이 잘 안되고 비교로 인한 소비 절제도 안되고 돈 나올 구멍은 남자밖에 없는 경우인 것이다. 무고의 시한폭탄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일관된 진술로 엮으면 큰 돈이 생길 수 있다고 믿는 일부가 분명히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우울하고 불안해서 세상을 향해 공격하고 싶어진 누군가가 이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고 자기 앞에서 폰게임을 하던 남자를 신고했던 사례가 있다.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뉴스를 타고 돌기에 남자는 더 예민해진다. 지하철에서 카메라를 넣거나 카메라를 가리거나 손을 CCTV 보이는 곳에 두거나 의도적으로 조심한다. 그냥 직장 동료들에게도 평범하게 잘해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로 포장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숨이 막힌다. 여자를 죄다 잠재적 무고범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일부는 그럴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행동하자는 규칙이 실제로 남성들에게는 퍼지고 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항상 카메라 안에 있으려고 한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선택하고 기록이 남는 공간을 선호하게 된다. 내 말과 행동을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녹음기를 켜놓고 생활하는 남성들도 많이 늘었다. 언제 어떻게 소송에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과하다라고 말하겠지만 한번 크게 잘못 엮이면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방어 본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나는 이것을 누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본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 사회적 구조는 비교를 부추기고 날로 여성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에 남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인 행동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